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에 처음부터 주식을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 흘러온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좀 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원했던 거는 아마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간 이렇게 좀 흘러오면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제가 처음에 펀드를 시작했을 때 그 배웠던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보통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때 배웠던 거라고는 좀 시장에 대한 흐름보다는 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좀 끈기? 기다림? 예,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1년짜리 예금을 들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짧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기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좀 펀드를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와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뭐 한 달에 한 번 매수할까?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악목을 키웠고,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식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잖아요.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증권사에서 배웠던 게 이제 HTS였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HTS를 이제 깔았는데, 설치를 했는데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막 찾아보는 거죠. 설정에는 뭐가 있고, 주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주식엔 뭐가 있고, 신용대출, 매매 동향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바로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꺼내놓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한 개밖에 안 되고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제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많은 것들을 쓰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좋은 정보라는 거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그 정보를 누가 먼저 빨리 얻어가지고 빨리 판단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절약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찰 수 있는 이제 서칭 능력. 예를 들어 제가 공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자공시를 켜고 보는 거죠. 혹은 이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일별 동향표를 바로 켜서 보는 거고, 아니면은 뭐 재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쭉 보고 이제 재물을 살펴보는 거고. 자,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 번호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 거고,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은 둘러보면서 내가 못 외운 코드 번호 중에 쓸만한 게 또 뭐가 있는지 해서 찾아보면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게 처음 HTS 깔고 증권사에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키를 배워가면서 이제 투자에 임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기능들이 많거든요. 자동 매매라던가 뭐 이제 신호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까지가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처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던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큰 그림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왜냐면은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작게는 국내에서 돌아가는 흐름, 크게는 우리 지구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금융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좀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좋은데,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안목을 넓히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기법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배워온 게, 이것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차트로 넘어와서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차트 오른쪽 클릭하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 추가가 있거든요. 이 지표 추가를 보면은 가격 지표 관련된 보조 지표들, 거래량 지표에 관련된 보조 지표, 추세 지표에 대한 보조 지표들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조 지표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후행성 지표거든요. 주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오는 게 지표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보도록 할까요?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키면은 이 그 보조 지표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적용 방법이 이제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이 구간에 가면 매수구나, 이 구간에 가면 매도구나, 이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악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평기간 표준편자 데이터가 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그 폭이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폭이 커지고, 이 변동폭이 작아지고 변동폭이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 볼린저 밴드를 키지 않더라도 지금쯤이면 볼린저 밴드가 크겠구나, 이 지금쯤이면은 볼린저 밴드 변동폭이 작고 지금 중심선에 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넘어와서 배울 때 이 기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때 공부할 때 많이 썼던 거는 보조 지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제 관련 서적들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보조 지표가 탄생을 하게 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는 뭐 딱히 이거는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자, 회원 눈높이에 맞는 테마라는 거는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어디에 강세 종목인지, 어디가 약세 종목인지,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 업종이 다 빨간불이긴 한데 지금 약세장이 어디죠? 보험과 통신업 쪽으로 지금 좀 주가가 부진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험주 대장주가 뭔지,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손해보험, 이런 것들을 종목별로 이제 또 체크를 해놓으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봤을 때 한눈에 좀 시장이 어디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자, 요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테마주들로 성향을 분류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테마가 이슈가 있는지, 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언택트 중에서도 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제 뭐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체온계라던가 뭐 신약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지금 시장 자금이 어느 쪽으로 테마가 쏠리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쪽은 뭐 조정이 나오고 있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림 때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쭉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마 찾는 것들을 공부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던 방이어가지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배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특정 A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가불론박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뭐 배우는 방법이 뭐 딱히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자주 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내가 실제로 내 종목에 대입해서 검증해서 찾아보는 것도 이제 유일하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들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재무 같은 경우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를 본다. 자,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재무가 나오겠죠. 자, 재무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회계사에 물어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분법 이익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관련주에서도 지분법 이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출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그 능력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번역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해외 사이트 어디 보고 번역을 한다. 그 말은 즉 거기서 바로 이제 국내에서 그런 뉴스가 번역돼서 오기 전에 해외에서 먼저 뉴스가 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먼저 알고 있으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다이렉트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관련 사이트 링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간간히 공개를 드리니까 넘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개념 트레이딩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멤버십으로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 있고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아직 데이터가 좀 작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 제가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후에 차차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금 큰 그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면은, 요번에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역시나 제가 그 투자해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몇 마디 말로 해서는 전해지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뭐 계속해서 매년 세미나도 듣고 세미나에서 얻는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모이고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방법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중에 내 것이 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한 뭐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서 한 10% 정도의 지식만 내 것으로 습득을 했었다면은, 이게 좀 시간이 가면은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내가 한 20% 30% 조금씩 더 지식 습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해왔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제가 단순히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권유를 해줘가지고 시작했던 게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잘 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